자, 서울말 쓰는 남자의 강의 들어보시니까 앞에 강의보다 좀 듣기 편안하신가요? 자, 저와 함께 배울 두 번째 파트는요, 배상책임보험과 특정보험입니다. 두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요, 굉장히 단답형으로 반복적인 문제들이 나오니까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두 문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배상책임인데요. 배상책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손해사고 기준이라는 게 있고 배상청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보험을 여기서 여기까지 보상을 하는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런데 사고가 이 시점에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보험들은 사고가 나고 우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시간이 언제까지냐? 공통 파트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몇 년이었죠? 고객이 회사에 청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3년입니다. 3년입니다. 그래서 사고 기준으로 우리 3년 안에만 청구를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험 기간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요 기간에도 청구만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손해사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사고가 터졌다. 그런데 이 보험이 끝나기 전 여기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상 청구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기간이 정해진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 자, 임원, 전문인, 임원분들과 전문인분들도 다 임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임기 안에 사고 난 것만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임원, 전문인만 배상 청구 기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요. 자, 문제 보시면 지금 처음에 배상 청구 기준을 먼저 하나 고르라고 했고 손해사고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상 청구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배상에 뭐가 있었죠? 네, 임원이거나 전문인 요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기를 보시면 앞에는 임원, 전문인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1번, 2번 나왔고 2번 전문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배상 청구는 하나 고른 거니까 뒤에는 뭘 고르면 돼요? 손해사고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뒤에 있는 거는 임원이거나 전문인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정답이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4번에 보시면요.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보험금 청구 시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한다면 보험기간이 종료되어도 우리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배상책임입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은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모든 가스를 다루는 업종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가스용기 운송업자만 제외된다. 운송업자만 제외됩니다. 단답형으로 나오니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스 사고에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누가 있다고요? 운송업자만 고르시면 됩니다. 요거 적중률 100% 문제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스 사고 배상 책임에서 대인 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요거 제가 이론 설명 안 드렸지만 정답은 딱 하나. 네, 휴업보상금. 얘만 계속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문제에서 딱 휴업보상금만 보상이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가스 사고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그냥 휴업보상금 이렇게 단순 암기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입니다. 체육시설업자 마찬가지로 의무가입 대상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의 공통점들은 넓고 야외인 곳들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보냐면 골프장, 우리 필드죠. 필드. 산에 있고 뭐 엄청 넓은 곳에 있잖아요. 넓고 야외인 곳. 수영장은 뭐 실내에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이 생각해 보시면 넓고 야외인 곳에 위치하고 있죠. 승마장도 마찬가지로 넓고 야외고요. 스키장 마찬가지로 넓고 야외인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우리 넓고 야외인 게 어디 있나요? 당구장, 실내죠. 체력단련, 헬스장 실내에 있습니다. 체육도장, 태권도 이거 실내에 있죠. 우리 캐리비안 베이는
체육시설업자의 대상이 된다. 네, 다음은 도난보험입니다. 우리 앞 강의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두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도난 또는 분실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난, 분실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대표 치고요. 그런데 도난보험이라는 특약을 내가 가입을 하면은 도난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도난보험을 가입을 해도 또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냐면 건물을 72시간 이상 비웠을 때 혹은 도난이 발생한 다음에 30일이 지난 이후에 발견된 것은 이제 보상을 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외우셔야 될 것은 요 72시간 비우면은 보상이 안 된다. 요 시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도난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기 3번에 보시면요.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럼 뭐하러 도난보험 가입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상하기 때문에 정답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종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네, 1번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당연히 보상했고요. 2번 특별약관으로 뭐 보상할 수 있고요. 3번 주택 폭발 파열 아까 보상했었죠. 근데 보기 4번에 보시면요. 도난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인데 지금 시간이 몇 시간으로 나왔죠? 96시간. 우리 몇 시간 비울 때부터 안 됐었죠? 네, 72시간 비웠을 때부터 보상이 안 된다. 요 문제도 항상 96시간 요거 오답으로 나오니까요.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레저 종합보험입니다. 레저 종합보험 실제로는 만나볼 일이 별로 없지만 시험에는 꼭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앞에 이것도 공통 파트에서 배우셨을 텐데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이 있습니다. 기간보험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겠고요. 구간보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그거 알 필요 없고요. 기간보험 앞글자만 따서 기, 골, 수, 기골수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구간보험 마찬가지로 구, 낙, 스, 그냥 구낙스 단순 암기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교육생분들 만나봤지만 나중 가서 요 수랑 스랑 헷갈려 하십니다. 기골수였는지 기골스였는지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기력이 딸릴 때는 골수를 마셔라. 그러니까 기 빨릴 때는 우리 뭘 뽑아 먹어야 좋아요? 네, 골수를 뽑아 먹으면 좋다. 그리고 락스는 그냥 우리 락스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쓰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저 종합보험 이거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다시 우리 기 빨릴 땐 뭐를 뽑아 먹어요? 네, 골수를 뽑아 먹고요. 구간보험은 그냥 락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골프보험 기간보험인가요? 네, 기간보험 맞습니다. 낚시보험 낚시는 네, 기간보험이 아니라 구간보험의 성격을 갖는 보험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기간 종합보험입니다. 이것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유치원에서 가끔 이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아기간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만 해당이 될까요? 네, 유치원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유치원에 선생님 포함이 될까요? 안 됩니다. 부모님 될까요? 부모님도 안 됩니다. 그냥 유치원생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이냐? 유치원 생활 중에 사고면 다 보상이 됩니다. 우리 유치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중에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고요. 단체로 야외 수업을 나갔다.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유치원에 이 보험이 있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맨날 왔다 갔다 하던 길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은 가능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PC방을 갔다가 유치원에 갔다. 요거는 이제 통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가정 내 사고, 집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만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유아기간 보험에 그럼 피보험자 누구냐? 유치원에서 가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치원생만 된다. 예,
부모 안 되고요. 보육사가 문제 안 됩니다. 부모, 보육사 다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보험사고로 볼 수 없는 것. 보기 4번에 지금 가정생활 중 사고라고 돼 있죠. 가정 내 사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유치원 밖에서 교육활동 되고요. 유치원 내에서 교육활동 됩니다. 그리고 PC방 안 가고 왔다 갔다 하던 길로 갔을 때 사고 난다. 이거 유치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맞죠. 네, 다음은 이제 파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산종합보험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론 설명을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산종합보험은 크게 딱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세 문제 안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니까요. 이 세 문제 보시고 그냥 단순 답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산종합보험에서 잡위험이 뭐냐 물어보면 무조건 건물의 붕괴. 다시 잡위험이라고 뭐냐고 물어보면 잡위험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건물의 붕괴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게 뭐냐? 않는 거 했을 때는 차량의 충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받지 못하는 거 차량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답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떤 오답을 쓰시냐면 도난을 오답으로 많이 쓰고 나오십니다. 지금 근데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재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재산은 도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난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다 떠나서 그냥 보상받지 못하는 것보다 차량의 충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문제 동산종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게 뭐냐? 요 리스업자의 리스 시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종합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거 우리 리스업자의 리스 시설. 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 섞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세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이해 보시고 이 문제는 꼭 맞추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컨틴전시 보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만나볼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 문제에는 가끔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컨틴전시 보험은 특정 조건이 현실화됐을 때 지급하는 보험인데 해당하지 않는 것, 복권보험이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복권까지 당첨됐는데 보험금까지 주면은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복권보험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에서 컨티뉴어시에 뭐가 해당이 되느냐를 볼 수 있는데 뭐 상금보험이라든지 뭐 행사 취소보험, 날씨보험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포함된다고만 알아두시고 우리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였죠? 네, 복권보험은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번 파트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파트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몇 번 보시면서 문제 한 두세 번만 보시면 금방 단답식으로 답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